캐티우드의 유전자 혁명 ETF인 ARKG에 6%나 편입되어 있는 트위스트, 뭐하는 기업일까요? 제약산업이 커질수록 같이 커가지만 약은 개발하지 않고 있는 캐털란트,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래서 트위스트와 캐털란트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트위스트와 캐털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트위스트는 유전자를 합성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트위스트만의 기술을 발명하여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유전자를 합성할 수 있다고 하죠. 다양한 산업에서 합성된 DN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및 사용 중인 고객의 수가 매우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먼저 트위스트는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여 DNA를 인공적으로 합성하고 있습니다. DNA를 반도체처럼 실리콘 위에서 합성을 하고 있죠. 기존의 96 웰 플레이트를 활용하면 한 번에 한 개의 유전자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트위스트의 실리콘으로 생산을 할 경우 96 웰 플레이트와 비슷한 면적에서 무려 6144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량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트위스트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일루미나와 같은 기업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빠르게 읽는 기기를 진작 만들어냈으나 유전자를 합성하는 과정 때문에 생명공학 섹터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병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제품별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매출의 39%는 유전자를 합성하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9%의 매출은 NGS,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만들어내고 있죠. 나머지 부분에서 12%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NGS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NGS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NGS는 기존 DNA 시퀀싱 기술에 비하여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시퀀싱은 간단하게 DNA가 이루고 있는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DNA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알아내면 생물체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죠. 트위스트의 경우 NGS 제품들은 주로 질병 진단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합니다. 코로나19 검사에도 사용을 했다 하며 액체 생검을 통한 암 진단에도 사용이 된다고 하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하여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유전자 합성이 세상에 가져올 변화들입니다. 트위스트에 대하여 리서치하다가 어쩌다가 CEO가 예전에 유전자 합성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는 영상을 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위스트의 제품을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볼 것이며, 링크는 댓글로 남겨둘게요. 유전자 합성을 통하여 기아, 질병, 소재, 데이터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잘 알려진 기아,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죠. 사실 녹색혁명이라고 불리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사람들은 굶주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유전자 조작을 하여 농작물 생산성을 올리고 있거든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유전자 합성을 통하여 더 영양분이 많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비료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농작물 역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죠. 또 이스트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설탕을 이스트에게 먹이고 바닐라 향이 나는 물질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질병 역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죠. 크리스퍼와 같이 사람의 질병을 직접적으로 고치는 것도 분명 있지만 약을 생산하는 과정이 바뀔 것이라 합니다. 많은 약들은 현재 식물에서 추출을 하기에 식물이 자라는 기간이 곧 약의 생산 속도를 결정짓게 합니다. 약 생산 역시 이스트를 조작하여 10개월이 걸리는 프로세스를 3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하죠. 또 항체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원하는 질병을 공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살짝 신기한 컨셉이었는데 소재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트, 조류, 대장균을 조작하여 바이오 팩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죠. 간단하게 설탕, 태양열, CO2만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뿔소의 풀 및 상어의 간에 있는 성분을 거의 동일한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가장 신기한 변화는 데이터 저장의 수단의 변화입니다. 지금으로서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은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가 유전자로 교체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정보들을 사진법으로 암호화하여 DNA의 단량체인 ATGC에 각각 매칭시켜서 유전자를 합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지금 우리 컴퓨터에 붙어있는 하드드라이브처럼 정보를 저장해두는 것이죠. 나중에 정보가 필요하면 저장해둔 DNA를 시퀀싱하여 염기서열로 변환하고 다시 사진법에서 원하는 언어로 디코딩을 해주면 되죠. 가장 큰 장점은 현재 DNA에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할 경우 필요한 부피가 신발 박스 사이즈라고 합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압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생각처럼 DNA를 보관하기도 어렵지 않다 합니다. 얼릴 필요도 없고 냉장 상태 정도만 유지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맘모스의 DNA를 지금 시퀀싱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정보들을 시퀀싱하여 컴퓨터에 띄우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트위스트의 재무제표의 경우 제가 성장 종목에서 보고 싶어하는 트렌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매출은 당연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매출 총 이익률이
유의미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뜻은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원가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빨라 규모의 경제 또는 원가 절감을 매우 잘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죠. 트위스트의 경우 헬스케어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비중이 높을 것 같지만 44% 정도만이 헬스케어 기업일 정도로 다양한 산업이 DNA 합성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산업들에서 실제로 다양한 용도로 합성된 DNA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재무제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로서 제가 매수하기 가장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다만 주가가 상당히 비싸 보이기에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출의 98배 넘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오늘 영상에서는 유전자 합성의 범용성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트위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트위스트가 유전자 합성을 어떻게 하고 있고 유전자 합성을 이용하여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생명과학 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리서치를 하기 편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캐털란트입니다. 캐털란트는 주로 약물 전달 기술을 활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존슨앤존슨, 파이저,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계약을 맺는 등 다양한 제약회사들과 일을 같이 하고 있죠. 제약 시장이 커질 것을 예측하지만 약을 판매하는 기업은 특허 만료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제약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곤 합니다. 그런 분들께 캐털란트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으며 이유는 약을 만들 때 캐털란트의 약물 전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약물 전달 기술, drug delivery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두산백과에 의하면 투여한 약제나 유전자를 충분한 농도를 유지시킨 채 특정 부위로 보내기 위한 수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위까지 가야 하는 약은 침이나 물 같은 여러 가지 액체에 녹으면 안 됩니다. 약을 약물 전달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위치에서 약의 효과가 나오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쉽게는 약의 캡슐을 만든다고 봐도 됩니다만 정말 다양한 약물 전달 기술들이 있긴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생물 의약품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물 전달 기술 역시 중요해지고 있어 보이죠. 캐털란트의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1년에 7천여 개 고객사들과 일을 하고 있으며 740억 회분의 약물을 생산하는 데에 참여를 하고 있다 합니다. 2020년도에만 상위 100개의 제약회사들 중 86개의 기업들과 계약을 했다 하죠. 1300개가 넘는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 합니다. 캐털란트가 가진 강점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캐털란트는 임상 단계부터 시판 단계까지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특허의 만료 및 신약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를 큰 리스크로 보며 이 때문에 큰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하곤 합니다. 캐털란트는 그냥 약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만 증가한다면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죠. 쉽게 제약계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 41%의 매출은 미국 밖에서 발생한다고 하며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캐털란트는 장기 계약들을 맺고 있어 매출 안정성 역시 존재하죠. 신규 계약의 경우 3에서 7년을 맺는다고 하며 재계약은 1에서 3년 정도를 맺는다고 합니다. 사업 영역은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프트젤 및 구강 기술은 입으로 섭취하는 약들의 전달 기술입니다. 생물의약품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및 생산 단계에 필요한 약물 전달 기술을 제공하죠. 특수 영역은 스프레이 형식, 파우더 형식, 좀 더 정교한 전달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임상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으며 임상 진행 시 약물 재고 관리, 위약 관리, 환자 및 의사 관리 등을 제공해 줍니다. 영역별 매출 비중 추이도 살펴볼게요. 생물의약품의 경우 매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 전달 방식은 그대로 유지만 하고 있죠. 소프트젤 및 구강 기술과 임상 서비스의 매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30%대로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죠. 매출이 상승함에 따라 원가도 비슷한 비율로 상승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원가율을 낮출 수도 비효율성 및 가격 경쟁력 저하로 원가율이 높아질 수도 있기에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죠. 영업이익률이 최근 3년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추세인지 좀 더 리서치를 해보긴 해야겠으나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죠. 순수익보다 감가상각비가 더 많습니다. 단순하게 저조한 순수익만 보시고 안 좋은 기업이라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형 고정자산은 비교적 적은데 영업권 및 무형자산이 좀 많아 보이죠. 장기 차입금이 2.8빌리언 달러로 1년 이자 비용이 126밀리언 달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의 3분의 1 수준으로 높아 보이지만 이비타가 662밀리언 달러로 실제로 남긴 돈 기준으로는 5분의 1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비용 자체가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극도로 위험해 보이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죠. 조금 더 알아보긴 해야겠으나 상당히 좋아 보이는 기업입니다. 순수익만 봤을 때는 별로인데 재무제표를 약간만 조정해서 봐도 수익성도 나쁘지 않고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긴 하지만 생물의약품 시장이 커질수록 약물 전달 기술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다만 순이익을 조정한다고 해도 현재 가격은 상당히 비싸 보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괜찮으면 조정을 줄 때 사봐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트위스트와 캐탈란트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